여러분, 오늘 또 긴급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노줄리 씨가 저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아냥을 거리던데요. 저 이거 싫습니다. 정말 토론 싫고 허구한 날 이거 준비해서 설명회 하는 거 싫은데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재건축이 내 재산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해임되면 2년 이상 중단되는 건지, 저쪽에서는 뭐 1개월 만에 새 집행부를 선출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뭐 중단 없다고 얘기하는데, 완전 사기고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7개로 나눠서 또 음마아파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왜 2년 이상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돈은 뭐 얼마나 우리가 억대의 추가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사실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워낙 양이 많은데 오늘은 비대위 억지 주장 중에서 3가지만 오늘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개 토론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설명회하고 저쪽에서는 제 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 못하면서 또 저쪽은 뭐 매일같이 10분짜리 뭐 1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배부하고, 그러니까 일부 조합원님들은 피곤하실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니도 좀 헷갈리고요. 그런데 공개 토론에 한 번 정도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근데 왜 이걸 거부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이거는 좀 설명드리셔야 돼요. 우리 아파트가 자꾸 저쪽에서 아크로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마감재 이런 것들을 온베일리하고 아크로를 마감재를 비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온베일리하고 아크로가 많이 차이 나는지, 얼마나 우리 온베일리가 좋은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베일리가 지금 입주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일 건지 평형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인데 지금 먼저 해임총회 진행 사항을 한번 보면 심각합니다. 원래 해임총회 소집발에서 10% 257명, 우리 2,570명 중에 257명만 진구하면 이 총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2주간이 지났는데 14일 가까이가 됐는데 257명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임총회 공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비대위 조합원들도 해임총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비대위 측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깜깜이 해임총회고 완전히 미로를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해임총회 절차와 예상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임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해임?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합원 호응도가 없어서 해임 포기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한심합니다. 자, 첫 번째. 진짜 해임 시 저 집행부를 이번에 해임하면 공사 준공이 2년 이상 지연되느냐? 100% 지연됩니다. 100%. 보겠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조합집행부 해임되어 공사 준공 지연 없다. 둔촌 주공, 개포 주공, 사단 개포 시용, 무지 서촌 무지개 해임됐지만 공기 지연 없었다. 자, 이건 이 사람들이 전혀 확인도 않고 그냥 헷갈려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들이라서 둔촌 주공은 해임된 게 아니고 사임했습니다. 사임했으니까 지금 기존에 이사 감사 그대로 남아있고요. 직무대행이 있었고 9개월 동안 이 예부 CEO 조합장, 저도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지만 예부 CEO 조합장을 드릴까 자체적으로 뽑고 하다가 이번에 뽑았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누가 업무를 하는데 방해할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공백이 없었고요.
또 이 모든 조합들은 한결같이 모든 인허가가 완료돼서 공사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 온밸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인허가가 진행 중이에요.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조합장이나 집행부를 이렇게 해임해버리면 이 인허가는 당연히 중단이죠. 새 조합장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2년간 중단이에요. 자, 지금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부천합, 세계도로, 이게 정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그 기부천합 도로하고 소지, 녹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청사하고 문화시설은 실제로 공사 기간 22개월입니다. 그러면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공사까지 10월 말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심의 지금 아무리 빨라도 1개월. 또 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려면 총회 1개월. 사업시행인가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지금부터 4개월 남았어요. 그럼 7, 8, 9, 10. 10월까지 인가받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입찰해서 시공사 선정하면 벌써 이것도 이미 지금 부지런히 해도 한 달 늦을까 말까요? 한 달 늦을까 말까? 그런데 여기서 해임되면 어떻게 돼요? 새 조합장 뽑힐 때까지는 그게 5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준공 안 됩니다. 준공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의원 해임, 신축. 이 사람들이 대의원도 해임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신축 동별로 또 평형별로 새로 그 대의원을 뽑아야 된답니다. 그게 시스템을 그 변경해서 구축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에 지금 백날 보이콧해도 어차피 해임할 거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말 이 양반들은 하나는 알고 진짜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의원을 어차피 해임할 거였다면 왜 이번에 같이 해임 안 하죠? 실컷 총회 열어서 임원 해임하고 또 1년 이상 걸려서 발의서 받고 대의원 또 전체 해임하고 때로 선정하고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제가 대의원의 문제점을 제가 사전에 얘기해서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대의원 해임도 일괄로 같이 했겠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 있네? 그럼 우리 대의원 해임하면 되지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원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한다. 그런데 오늘 노줄레 씨 방금 전에 지금 동영상 지금 하고 있던데 완전히 말을 바꾸더라고요. 예외적으로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거를 이따가 동영상으로 생생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영기 전문가 아니다. 이거 보면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원 보궐 선출은 명백하게 도정법에 의해서 대의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임 후 새 집행부 선출까지 소위 이정무 발의자 대표, 조합장 후보라는 분이 1, 2개월 안에 해결된답니다. 1, 2개월 안에.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1년 이상 걸리고요. 자, 삼성은 무조건 공사 준공 일자를 준수해야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공사는 지연되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예를 들어 이번에 서초구청에서 감리자 문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감리자가 해결이 안 돼서 한 2달 중단됐다. 이것도 삼성이 그냥 알아서 2달 땡겼어야 되나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응? 자, 6번째 결론. 결론에서 대의원 해임, 새 집행부 선출총회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7번째, 음마아파트가 지금 추진위원 선출총회를 하는데 1년 8개월째 하고 있어요. 추진위원 선출총회 하는데 1년 8개월째. 아직도 안 끝났어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의원 해임 신축 동별 평형별로 선출한다. 이게 이지스 노줄레 씨가 올린 카페 글입니다. 자, 단순히 해임이 아니고 시스템 체제를 변환한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 체제를 변환하는 게 뭐냐? 대의원을 해임하고 신축 동별 평형별로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게 시스템을 변환하는 거다. 응? 그래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새로 지어질 아파트 동별, 평형별로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아니,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법무법인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던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차피 이렇게 대의원을 다 해임할 거라면 왜 이번에 그 임원 일괄 해임할 때 왜 같이 안 했는지. 그러니까 임원 해임 총회하느라고 몇 달 걸리죠. 몇 달 되지도 않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대의원 해임하느라고 또 몇 달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대의원 선출하느라고 몇 달 걸리겠죠. 아니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 지난 설명회에서 야, 너 대의원들이 보이콧하면 골치 아파져 하니까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자, 이 노즐레 씨 7월 2일 그 동영상, 문자로 보낸 동영상 보면 조합은 5분의 1 발의해서 총회 소집 요구할 경우 대의원의 보이콧은 아무 의미 없다. 조합은 5분의 1이 발의해가지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의원 일괄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건 누구는 모르나요? 그 다음에 3번, 임원 보궐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이 노즐레 씨 동영상 7월 2일 문자로 나간 겁니다. 이따가 이 동영상을 제가 잠깐 틀어드렸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건 임원 선출은 조합, 대의원에서 임원 선출하면 자격 모형에 각종 민의 형사상 책임을 지고 조합이든 사단법인이든 이 정관이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또 카페에다가 한영기 조합원은 해임되면 대의원에서 임원 3면을 보궐 선임한다고 큰 소리 쳤다. 정말 무식하다. 이 분석을 통해 보면 한영기 조합이 진짜 재건축 전문가인지 너무 의심스럽다. 아주 지지고 볶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도정법 45조 제1항 7호를 가지고 지금 노즐레 씨가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총회 의결사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임 및 해임은 총회에서 해야 된다, 이것만.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어떤 때는 시행령을 보고 어떤 때는 정관을 봐야 되는 걸 전혀 몰라요. 여기서 도정법상 여기서 선임이라는 거는 우리 창립총회 때 선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기가 만료돼서 3년마다 일괄로 새로 뽑을 때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선임이고요. 자, 여기서 보궐 선임에 대해서는 이 법령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보궐 선임에 대해서? 없잖아요. 보궐 선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나와 있고 정관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사나 감사가 우리만 해도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표 냈어. 아니면 유고가 생겼어. 그러면 즉각 선임해야 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총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얼마나 웃기나요? 이게 낭비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43조 6항. 이거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도정법만 알았지 시행령 있는 거. 법 제45조 1항 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42조 1항 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대의원회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조합 선임하고 해임. 그런데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고리된 조합장은 제외예요. 여기서도 조합장은 총회 무조건 해야 돼요. 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내가 노즐레 씨한테 어젠가 그젠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너 참 한심한, 너 공부 좀 더 해라 그랬더니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아, 도정법 시행령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 한 얘기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여 조항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완전히 말을 바꿔요. 국토부 표준정관 여기 있습니다. 국토부 표준정관. 국토부가 제정한 거예요, 표준정관. 그래서 모든 조합이 똑같이 써요. 여기서 똑같아요. 다만 임기 중 고리된 경우에는 다음 1호에 해당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이거 국토부 표준정관이에요. 여기 또 있어요. 대의원회 해임에 관한 사항. 고리된 임원 및 대의원회 보궐 선임은 대의원의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국토부가 도정법을 몰라서 이렇게 표준정관에 넣었을까요?
그러면 국내 모든 조합은 국토부 표준정가를 사용을 해요. 우리 신반포 3차도 볼까요? 똑같아요. 다만 임기준 고려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장의 대의원회가 이를 보고서한다. 이거 국토부에서 정한 편정가 그대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조합 임원의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예요. 총회 의결사항. 그런데 가로해놓고 임기준 고려된 자를 보고 선임한 경우는 제의한다. 이거는 아까 대의원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조합장이고 신반포 1차에서 이걸로 숱하게 보고 선임했는데 대의원에서 또 15차도 했고 다른 조합들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조합들이 대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노준래 씨는 이거 대의원에 했다가는 가서 뭐 징역 2년 이하의 뭐 벌금 어쩌고 저쩌고 아주 곡소리는 안 됩니다. 참 한심합니다. 제가 2사 3인 보궐 선임을 대의원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의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해임된 다음에 이거 뽑는다는 게 아니고 해임되기 전에 해임 총회 앞두고 제가 먼저 선임을 해버리면 최병순 이사보다 연장자를 우리가 현임할 수도 있다. 그냥 물론 최병순 이사를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에 뽑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말꼬리 잡고서 그랬는데 노준래 씨 이제 이 실주 거예요. 최병순 이사를 이제 직무대행으로 안 먹네. 직무대행으로 남겨놨어요. 안 먹어요. 자, 해임하고 사임은 다르다. 그러니까 해임된 조합 임원들은 직무대행을 못 하는데 이 스스로 그만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병순 이사가 스스로 그만둬도 새로 뽑힐 때까지 최병순 이사가 직무대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최병순 이사가 만약에 이사를 사임해버리고 이게 직무대행을 안 하면 이것도 형사처벌 받는다고 지금 겁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노준래 씨 카페 7월 5일 날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임된 이사는 후임자 선출 여부와 관계 그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것도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새 조합장 선출될 때까지 해임된 조합장 임원들 그대로 업무합니다. 노준래 씨 다시 찾아보세요. 자,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해 준대요. 이것도 조합장에 누가 요청을 해야 선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해 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병순 이사님을 해임 대상에서 제외시켰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들은 풍월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남겨줄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보면 해임 총회를 진행을 보면 정말 완전히 아마추어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이사 임명을 남겼는데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이거. 자, 아까 이 해임되든 사임되든 즉시 업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또 사임하거나 해임하거나 똑같아요. 여기 보면 사임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따라서 그 직무를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시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장에 대해서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어요. 이사 감사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노준래 씨 해임되면 그 자체로 무조건 해임된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그 자체로 업무가 정지된다?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정지 안 됩니다. 새로 뽑힐 때까지. 그리고 사임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 최병순 이사가 사임을 했고 나머지 이사 조합장은 다 해임됐어도 똑같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최병순 이사님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완전 이게 소송이나 이런 걸로 조합장이 직무가 집행, 정지가 됐을 때는 다른 이사가 하죠. 다른 이사가 하는데 이것도 사임, 이미 최병순 이사가 사임했다면 이제 연장자 중 이사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지 최병순 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조합장은 직무정지를 이렇게 이사의 대의원에서도 할 수도 없어요. 새로 뽑힐 때까지 조합장은 영원히 직무대행이던 조합장입니다. 해임 후 새 집행부 선출까지 1 내지 2개월이다. 이정무, 동영상 7월 5일 날 그 문자로 보낸 건데,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해임하고 새 집행부 선출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물었더니 그 1, 2개월이면 됩니다. 그걸로 끝. 구체적으로 아무 내용 없어요. 그냥 툭 던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무식한 소리예요. 선거관리 규정을 한번 볼게요. 대의원 의결을 통해서 선임 및 구성을 한다. 선관위원은 대의원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 의결을 통해서 선관위를 구성해요. 다만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에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서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의뢰할 수 있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정수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고 그것도 대의원에서 등록을 받은 다음에 얘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요. 거의. 지금 음마에서 나올 겁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 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대의원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대의원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로 선임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대의원회가 보이콧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의원회가 보이콧하면 이거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렇습니다. 또 선관위 13조 1항 선관위 선거관리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또 대의원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뽑혔어. 근데 대의원회가 또 보이콧해 버려. 그러면 선관위가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이 정도로 대의원회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도정법 제41조 3항입니다. 선관위원회 이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단 조합원 총회 의결부터 총회 의결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에 이탁을 하려도 또 여기서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예부에 맡기는 거 일단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뽑아야 되는데 오직 대의원회가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의원회 해임시킨 다음에 누가 선관위원을 뽑아서 또 대의원 뽑죠? 진짜 이 사람들 아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 아까 이정무 대의원이 그냥 툭 1 내지 2개월 1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번에 조합집행부가 해임되면 새 집행부를 선출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했더니 1 내지 2개월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김석중 조합장님이 해임되고 고분고분 비대위 말 들어서 선관위를 즉시 모집했을 때 김석중 조합장님이 즉시 이런 비대위에 협조했을 때 얘기입니다. 가장 빨리 뽑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관위 모집합니다. 한 8일 걸리죠. 이게 한 칸이 4일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모집하면 또 이사회 엽니다. 자격 심사한 다음에 이사회 열죠. 이사회 한 다음에 또 대의원 열죠. 이거 대의원에는 7일이니까 8일, 9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선출이 되면 선관위원이 선출되면 이 선관위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합니다. 다시 대의원회를 열어서 결의를 합니다. 선관위 계획서를. 자, 여기서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의원들이 당장에 해임한다는데 대의원들이 고분고분 이거를 새 조합장을 뽑도록 이게 도와줄 리도 없고요. 여기 뭐 김석중 조합장님도 이거를 해줄 리도 없지만 다 협조해준다고 칩시다. 최대한 다 대의원들이 다 협조해줘. 그랬을 때 여기까지 40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입후보자 등록 신청
이것도 한 일주일 받죠. 그 다음에 선거 임명장 써고 열람하는 거는 이 기간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 공보물을 제출한 3일 동안, 2, 3일 동안 선거 공보물 제출하고 후보자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를 여는데 총회가 법적으로 14일 만에 총회를 완벽하게 연다 쳤을 때 60일 걸립니다. 그런데 2개월 만이다. 얼마나 아마추어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이 대의원들이나 해임당한 김석중 조합장이 완벽하게 빨리 뽑기 위해서 협조했을 때 2달, 6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조합장이나 대의원들이 이거를 협조할 리가 없죠. 제가 조합장이 돼서 협조하겠습니까? 저도 방해할 텐데. 네? 그러면 2년 걸리는 거예요, 거의. 왜 걸리는지 뒤에 봅니다. 자, 5번. 삼성은 무조건 준공을 준수해야 되는가? 여기 이따가 동영상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셋째,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온통 설계 변경은 다 하겠답니다. 그런데 공기는 하나도 안 늦어진답니다. 입주 안 늦어지고 준공 안 늦어진답니다. 왜? 삼성은 무조건 준공을 시켜야 된답니다. 우리가 삼성하고 계약서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계약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사기간의 연장 조건, 이 28조, 다른 어떤 조합을 가져와서 이게 다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자, 여기 공사기간은 언제 연장을 해줘야 되면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언제냐? 1항 3호에 보면 도급인의 기책 사유 또는 본계약의 불이행 및 수급인의 기책 사유가 아닌 삼성의 기책 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공사 연장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고, 이건 서울시 표준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대한민국 모든 조합이 모든 시공사 이렇게 계약합니다. 자, 5번 18조 2항에 이거 공사가 중단된 거고, 이게 18조 2항은 이겁니다. 사업 경비의 대여 중지, 본조 이의 대여금의 지급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삼성은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여금 지급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은 공사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고 표준 계약서에 있는 겁니다. 자, 7번 도급인의 기책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지연되는 경우도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됩니다. 자, 본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 및 추가 공사비는 도급인이 조합이 부담하되 추가 공사비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연장시켜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현장 관리비, 추가 경비, 추가 공사비, 제반, 이게 한 달에 130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도급인, 조합이 부담까지 하도록 계약서에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정무 씨는 세대 설계 변경을 하겠답니다. 세대. 지난 4개월 동안 조합원들이 그 타입별로 설계 변경한 것들 다시 설계 변경하겠답니다. 창문을 키우겠답니다. 스카이 라운지를 보르지를 하나 뺏어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반드시 설치하겠답니다. 자, 여기에 아무리 빨라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공사할 때까지는 9개월 동안은 공사 중단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조합이 공사 중단을 시켜놓고 이런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이게 삼성 책임이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있나요? 이런 설계 변경을 다 하는데 공사 기간 한 달도 안 늘어지고 최소한 9개월 이상 늘어지는데 이 비용도 하나도 안 주고 9개월만 1,100억인가 엄마가 1,200억인가 그랬죠. 1,100억 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9개월 공사 연장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조합장 선출을 2년 동안 못 해가지고 인허가를 못 받아서 공사 중단하는 거 2년 동안 또 삼성한테 공사 연기시켜주고 준공 연기시키고 입주 연기시킨 다음에 또 돈 예를 들어서 1,500억, 1,000억, 3,000억 또 줘야 돼요. 2년 동안. 이거를 돈도 안 주고 삼성은 무조건 남은 2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조합이 1년 동안 공사 중단, 2년 동안 공사 중단 시켜놓고 앞으로 2년 내에 무조건 공사
완공시켜야 된다. 이런 참. 자, 6번 결론입니다. 조합장관 20조 5항 보면, 물론 아까 조합은 5분의 1이 총회를 요구하면 조합장이나 직무대행이나는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하여튼 총회는 무조건 열어야 되는데, 조합장은 2개월 이내에 열 정도, 2개월 동안 끌 권한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또 지체해요. 그러면 그때는 발의자 대표가 열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아까 조합장 해임하고 나면 대의원 해임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대의원이 누가 뭐래도 해임을 요구하는 대의원 없어요. 지금 거의 80% 90%가 이제는 대의원들이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의원들이 선관위 안 뽑아주고 보이콧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의원을 바로 해임하겠죠. 자, 그러려면 대의원 해임 총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다시 발의서 받죠. 2주 동안. 지금 상태로 보면 2주 동안 발의서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받는다고 보고 최대한 당겼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 소집 요청을 해요. 아까 2달 동안 요청을 해. 근데 2달 동안 김석균 조합장은 안 열어주겠죠. 자, 그러면 그때 발의자 대표가 이 2달 지난 다음에 여기서 총회 공고하고 총회를 해요. 좋아. 2주 만에 총회 끝났다 쳐요. 2주 만에. 한 달 만에 끝났다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대의원을 이제 다 해임을 시켰으면 선관위원을 이제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관위원을. 그런데 선관위원을 대의원회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조합장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다 의뢰해야 돼요. 아니면 조합장이 선관위원을 또 뽑아줘요. 조합장이 친한 사람들한테. 선관위원을 뽑아줬어. 선임 이렇게 해줬어. 조합장이 고분고분. 그래 놓고 선관위원들이 한 달, 2달, 3달 끌어버려요. 선관위원들 빨리 열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끌면 최소한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그때 예를 들어서 다시 선관위원을 해임 총회 발의해야 돼요. 비대위는. 선관위원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선관위원 시간 끄니까. 자, 이게 또다시 총회 발의해서 2주. 또 총회 2개월, 60일. 그 다음에 총회에서 이제 선관위원 뽑았다 쳐요. 아니, 해임시켰어.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자, 조합장이나 선관위원들이 가처분 돼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고난도 없는 것들이 우리까지 해임하려고 한다 하면 이 가처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가처분 받아들이면 원상, 다시 이제 선관위원들이 다시 시작해. 그러면 뭐 하염없이 지금 이게 9개월까지인데, 그런데 그 가처분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다시 진행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선관위 이탁총회를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선관위를 이탁하려면 총회를 열어서 결의한 다음에 이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총회 발의서를 받아서 또 똑같은 절차. 총회 열어가지고 총회 요청해서 또 6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열어주면 총회 개최해서 선관위 이탁 요청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는데 또 6개월, 최소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선관위가 9개월 뒤에 뽑혔어 쳐요. 그러면 이제 새 집행부를 여기서부터 선출해요. 여기 9개월 지난 때부터. 그러면 이때 총회 소집 발의서, 입후보 신청 검증, 총회 개최까지 해서 또 5개월 걸리면 총 14개월입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14개월이에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14개월 만에 이게 안 돼요. 최소한 2년 이상 지나야 뽑을 수 있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왜 대의원 전원 해임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일정을 많이 잡아먹는데. 자, 따라서 집행부 해임 시 최소 2년 준공 지연돼요. 자, 비대위는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쳐서 집행부 해임과 집행부 장악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대위는 토론을 지금 6개월째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일방적으로 문자 발송하고 동영상 촬영해서 유포하고 카페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전달해요. 근데 이게 악의적인 거짓 사기입니다. 조합원을 우롱하는, 속이는. 그런데 이 토론을 하면 100% 들통이 나갔죠. 저하고 하면, 이종무 씨든 노준래 씨든 하면. 그러니까 토론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음마파트 추진위원 선출총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 밑에 보면 이게 판결문인데요. 이게 언제 판결이 난 거냐면 엊그제인데 6월 17일 날 추진위가 승소한 거예요. 직무집행유예 가처분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최초의 채권자는 2019년 11월 20일 제적 추진위원 101명 중 89명이 참석해 제출된 추진위원회에서 2020년 2월 2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추진위원회에 대해 후임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최초의 2019년 11월 20일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그 다음에 2월 27일 임기 만료되니까 벌써 한 2달, 3달 전에 선관위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 선출 결의를 추진위원회 했어요. 자, 2019년 11월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2020년 6월 26일 날 결국은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우여곡절을 꺾고. 이걸 이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 2019년 11월 20일 날 선관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결의를 했어요. 추진위에서. 그 다음에 선관위 모집 공고를 하는 추진위원장이. 그런데 조합원들, 비대위 쪽에서 강남구청에 선임을 요청합니다. 아까 10분의 거기는 추진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이 10분의 1 동의로 구청장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구청장이 11월 30일 날 요청인데 아까 구청에서는 벌써 한 7개월 뒤인 6월 26일 날 선관위원 선임 결과를 알리는 이 공문을 추진위에 보냅니다. 이때 선임해 줬어요. 자,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선관위원이 선출된 게 지금 만 10개월 만에 이 선출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가처분 소송만 11건이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8건, 선관위 상대로 1건, 또 비대위 상대로 1건, 이거는 전부 다 추진위가 11건을 이렇게 10건을 했고, 총 12건인데, 추진위가 10건 했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추진위한테 2건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총 12건 중에서 2건은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2020년 9월 29일 가처분이 아직도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얘기하면 아까 6월 17일 날 결국은 이 9월 29일 날 넣었던 가처분이 이때 추진위가 또 이겨버려요. 비대위가 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청에서 내려보낸 이 추진위원 직무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법원이. 그러니까 6월 20일 날 또 비대위가 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판결에서 이의 신청을 해요. 소송을.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선관위 선임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직무정지를 시키니까 추진위원장이 다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개최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니까 다시 비대위가 추진위원장한테 너 이 비대위 추진위원회 개최하지 마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어제 7월 6일 다시 이제는 또 비대위가 이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너는 여기 선관위원을 뽑는 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마라고 어제 판결이 나버렸어요. 여기서는 강남구청이 잘못했다라고 추진위를 이겨줬는데 6월 17일 날 이게 여기서는 다시 추진위원장이 너 추진위원 뽑지 마. 아니 선관위원 이렇게 또 판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6월 26일 날 이 구청에서 선관위 선정해 준 이 선관위들이 1년 이상을 활동하다가 결국은 지금 7월 28일 날 드디어 선출총회를 공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달 7월 28일 날. 또다시 이 남은 2개의 소송에 따라서 또 이게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총회가 열어서 새로 집행부가 선임된다고 그런다면 어때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1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추진위원회 하나, 추진위원장하고 감사하고 추진위원을 뽑는데 1년 8개월이 소요되고요. 만약에 이게 가처분해서 이 총회가 못 열리면 다시 이게 2년 몇 개월, 3년이 소요됩니다. 3년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2년 이상 소요되죠. 여기가 1년 8개월 됐으면. 자, 여기 비대위는요, 음마 비대위는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 정비의 자문을 받고 모든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8개월 동안 비대위도 새로운 조합장, 추진위원장을 선출 못하고, 추진위원장도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자기가 또 선출해서 하고 싶은데 또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놓으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게 전문 변호사거든요. 재건축 전문, 정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법무법인.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그리고 지금도 돕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가처분도 제가 승소하는데, 우리 최필호 변호사도 붙여줬고요. 그래서 승소했어요. 이번에 다시 역전. 아까 봤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그 9월 29일 날 2020년 6월 달에 강남구청에 선임해지니까 이건 직무를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추진위원장 했어요. 직무를 정지해서는 안 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채권자 그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판결이 6월 17일 날 추진위회가 이겨버렸어요. 선거관리위원회로 강남구청에서 뽑아진 선거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 났어요. 6월 17일 날 판결 났고요. 그 다음에 그 가처분 판결 나니까 비대위에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여기 재판이 열렸어요. 예, 6월 22일 날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7월 6일 날 추진위원회를 개최 공고를 합니다. 왜냐? 선관위원회를 이제 강남구청은 잘못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임해 준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기가 추진위원장이 뽑겠다 해가지고 선관위원 선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추진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비대위에서 넣었죠. 이렇게 넣습니다. 6월 28일 날. 그랬더니 어제 판결이 7월 6일 날 어제 난 거 판결문입니다. 여기 최필호 변호사 들어가 있죠. 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이겼어요, 비대위가. 어제. 자, 음마가 1년 8개월, 선관위 구성부터 선출까지 1년 8개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관위 구성부터가 아니고 대의원 다시 조합집행부를 해임하고 나면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참 1년 몇 개월 있다가 선관위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1년 8개월이에요. 그런데 자, 온베일리 비대위는 음마 비대위에 비하면 또 아마추어예요. 온베일리 비대위는 정말 어린애 수준이에요. 음마 비대위에 비하면. 그런데 온베일리 집행부는요. 온베일리 집행 이 김석경 조합장이나 더더욱 제가 버티고 있는 온베일리 집행부는 음마 추진위원장보다는 100배 프로예요. 완전 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대위는 음마보다 훨씬 못하는 아마추어고 우리 집행부는 음마보다 100배 프로고 이런 사람이 붙으면 1년 8개월 만에 끝날까요? 신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 걸리죠. 이거 3년, 4년 걸리겠죠. 3년, 4년. 그런데 이제 비대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합장이 사고로 사망하면 그러면 2년 이상 지연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완전히 조합장이 사망하는 케이스는 다르죠. 아까 둔촌주공 스스로 그만두면 그때는 이렇게 3년, 2년 안 걸리죠. 공백 없어요. 왜? 방해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행이 있고 이사 다 살아있고 예를 들어 한영기 같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김석준 조합장 같은 사람이 성질이 나니까 방해를 하는데 이렇게 사망을 했다거나 사임해버리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직무대행이나 기존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이렇게 2년 소요될 수가 없죠. 응?
노줄래 씨 보고 있나요? 그리고 허건 조합원이나 뭐 강동필 변호사님, 허건 변호사님, 윤정대 변호사님, 비대위 그 자문하고 있다면서요. 이 정도는 재건축 전문 변호사 아니더라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돈을 안 줘서 자문 안 해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왜 이런 중요한 거 자문 안 해주세요?